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황 대응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10일 날 세종시의 조정지역의 해제가 됨과 동시에 발빠르게 뉴스에서도 왔다 갔고요. 그 다음에 기자분들 전화도 받고 여기저기에서 요즘 어때요 하면서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때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주말이 끼어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이 15일부터 14일 이후부터 시작이 적용이 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내용안에 대한 현안 대응 방안들은 다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현안 대응 방안들은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소유자들은 이거에 주의하시면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조금 조절을 해보겠다 하는 팩트 몇 가지만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의, 그러니까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서 공급되는 대응 발표안이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 공급 기반의 위축 방지입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에서는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PF 대출 보증 지원 2조 원까지 확대가 됐고요. 리츠 관련된 부동산 지분 규제도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물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진단이 개선 방안을 연내에 조기에 마련을 하겠다는 거는 재건축 이야기일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택 분양 물량의 분산을 유도하겠다. 공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을 많이 했는데 여기 지방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서울 경기권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적인 부담이 있던 거를 완화해줬고, 마지막에 실물 부분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팩트로 하고 많이 기다렸던 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합리화하여 개편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라는 이용으로 인한 공급의 기반의 위축을 방지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과제 내용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를 위해서 PF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과 허그라든가 HF 내규 규정 개정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23년도 2월이나 2022년도 말일, 그 다음에 12월 안으로 해가지고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기간을, 추진 일정을 이렇게 잡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물 부분에서는 재건축 안전지단의 개선 방향을 올 12월까지 조절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공택지 사전 청약 의무 완화는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 안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등록 임대 사업자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 마련은요, 12월 안으로 국토부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이제는 후속 조치로 추진을 하고 이제 개선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 임대 사업자로 지금 개선이 된다고 하면 한참 얘기 나왔었던 게 60제곱미터 이하를 아파트도 이제 추가를 시키느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 만약에 아파트를 추가를 시킨다고 할 경우는 소형주택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관심도가 좋아질 것 같고 인지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거를 기존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선은 세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조금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한테 가장 눈으로 와 있는 거는요, 등록임대사업자겠죠. 이게 어떻게 흐르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셔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하거나 임대사업자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나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가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게 두 번째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서울 및 서울 연접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했죠. 가장 축하한 세종시도 규제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 추진 방안을 확정을 했고요. 기발표된 LTV 규제 완화의 방안을 연내에 시행을 해서요, 내년 초 12월 1일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게 얘기고요. 실생활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게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순위가 청약을 하는데 거주지역으로 요건을 한정을 짓는 거를 폐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
대상으로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실물 부분으로 보신다고 하면 두 번째 중에 실물 부분인 안전진단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조정안으로 계속 방안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잘 지켜서 실소유자들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도전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실소유자 내 집 마련 애로사항 해소의 두 번째가 이제 사전 청약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청약 얘기도 좀 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실소유자 내 집 마련 애로사항 해소 중에서 서울 및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를 11월 안으로 개정을 할 거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애로 해소에서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소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1월 안으로 개정을 할 거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 요건 완화가 지방특례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건 23년도 초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집을 매수를 하셨다가 생애 최초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잔금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조율을 하셔서 매수 타이밍과 계약서 쓰는 일정, 이런 잔금 일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추진을 하시는 방향과 이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서 고민을 해보셔서 정확하게 내가 언제 매수를 할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기다리는 사항 중에 이게 1번에 등록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으로 여기에 붙어 있는데요. 등록임대 사업자 발표가 아마 12월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참 얘기가 나왔던 게 60제곱미터 이하 이야기가 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25평형이 5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들은 어떻게 움직임이 좀 바뀔지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건 12월에 발표 대안을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시고서 매수 타임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표했던 게요, 서민 중산층 부담의 경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주택 주거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요, 구제지역 내에 서민이 실소유자 대상으로 LTV 한도를 확대를 할 거고요.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확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와, 주택 보유 서민의 중산층으로서 이제 어떠한 경감을 해줄 거냐면 생활안정과 임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을 확대를 할 거고, 주담대 채무 조정으로 대상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책 모기지 통합으로 특례 보금 자리론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도입도 지금 방안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민 중산층 부택 경감 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TV 한도를 조금 확대를 해서 올리는 게 4억에서 6억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좀 12월에 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청년 전세 또한 1억에서 2억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주택 보유를 위한 서민 중산층의 안정적인 부분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 대출을 완화를 하겠다는 게 아마 내년 초 23년도 초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게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이 되는 것도 23년도 초, 그 다음에 주담대 채무 조정으로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23년도 초로 세정이 될 것 같고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출을 조금 풀어준다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주택 마련 시점과 금융상품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였다가 폐지가 됐고, 조정대상 지역이 이번에 해제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청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육생활권 6-2, 6-1, 그 다음에 5-3, 5-2, 5-1생에서 6생활권과 5생활권이 2023년도부터 이제 청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 이루어질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와 내가 비규제 지역인 지역이었을 때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청약제도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선 1순위 자격이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입니다. 세종시는요, 기타 시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기는 하지만 특별시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광역시도 들어가지도 않는 기타 시도를 먼저 중점으로 두고 보신다고 하시면 지방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면 되고요.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시고요. 다주택자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85제곱미터 이하를 했을 때 가점제 비율이 예전에는 100%였잖아요. 이게 조금 줄어서 이제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가 적용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85 초과도 추첨제가 이제 100%입니다. 그래서 한참 청약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1주택자는 뭐 처분 조건으로 추첨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당첨 이력도 이제는 없어지고요. 재당첨 제한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에 자유로웠으니까 상관이 없었을 것 같고 해서 비규제로 인해서 세종시의 청약으로 인해서의 제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좀 자유로워진 점을 감안하셔서 혹시 세종에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청약을 받고자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거주 요건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광역시 같은 경우는 3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약이 당첨이 돼도 전매에 제한이 있지만 기타 시도로 들어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뭐 청약 과열지구나 청약법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별로 이제는 제재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청약에 대한 과열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거래되는 상황, 분양권의 전매라든가 이런 상황이 늘어나다 보면 기존 주택에 대한 상황들도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6개월만 이제 지나면은 이제는 전매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집 공고문이 뜨는 거를 보시고서 그때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가지고서 청약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2건일 경우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 의무가 없은 상태로 해가지고 중도금 대출이 2건 정도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TV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70%가 나오고요. 1주택 이상인 경우는 60%가 나오니까 대출이 1주택이었을 경우만 거의 나왔던 대출이 2주택이어도 60%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타 지역에 계시다가 세종에 발령을 받았거나 오시는 분들이 굳이 전세로 사시지 마시고 매수를 하셔서 60%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애 최초는 어쨌든 최대 6억까지 대출 LTV 80%까지 해주는 거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서 없이도 2주택이 가능하니까 처분 서약서 없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 이제 세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취득세가 가장 세종 같은 경우는 좋죠. 2주택일 경우는 무조건 8%였던 게 1에서 3%로 조정이 됐고 3주택이었을 경우는 8%로 조정이 됐고 4주택일 경우는 11%에서 비규제로 세종 같은 경우는 세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중과가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도요. 이제는 중과가 원래 한시적으로 5월 9일까지 유지가 됐던 게 완전히 폐지가 됐음으로 인해서 보유만 2년 이상 된 경우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주택일 경우는 기본세율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양도세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양도세의 기준은 취득 시점을 한번 건달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기존 것도 보유만 해도 처분이 돼서 비과세가 되는지 오인하시지 마시고요. 그거 잘 체크를 하셔서 취득 시점에 내가 규제 지역이었으면 한 번 정도는 더 법조문을 확인을 하시고 126번에 누르셔가지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서 세금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가 예전에는 2년 보유, 실거주 2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에서도 청약이 되거나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요, 실거주 조건 없이 바로 2년만 보유하시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당연히 취득 시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그전에는 막 몇 개월씩 1년이었다, 2년이었다, 3년이었다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세종시는 이제 3년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 당연히 중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개 매매하고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입주 계획서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할 때,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할 때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요. 왜냐면 매수하시는 분한테 증빙서를 제출해 주세요 하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오류도 생기고 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인데, 6억 이하는 증빙 제출 의무가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일이 조금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신이고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에, 규제 전에 있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본다 보면 우선 분양권 전매가 해제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2주택자가 이제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조금 있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고, 주택을 매수하셨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이걸로 세금 추징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는데, 6억 미만은 조달 계획서 증빙을 제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약간의 마음적인 심적인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이제 12월에 임대사업자를 이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이 된다고 하면은 다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율에서 조금씩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조금 자유로워질 게 눈에 보이고, 사실 지금 뭐냐면 가격이 많이 하락장으로 지금 하락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급등했었던 가격과 지금 그만큼 빠진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을 잡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잘 활용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재테크로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로 인해서 이번에 기회가 잡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요, 지금 미리 주택을 좀 매수를 해놓거나 미리 해놓으시고 나서 실거주 요건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움직일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막 바로 막 매수자들이 막 달라들거나 물건을 많이 사거나 막 이렇게 해서 막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금은 높은 금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했을 때 내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의 이제 변화를 조금 주시하셨다가 거치 기간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았다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의 금액이 조금은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아니면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놓고서 그 갭만큼의 내가 대출을 내 집을 마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말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부동산의 좀 경기가 조금 활발해짐을 기대하면서 또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주시하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수경